네, 전영신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순서 두 현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화쟁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요. 충남 보령 서천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 되시고 아마 첫 중앙방송 출연이신 것 같아요. 네, 인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품격 있고 생산적인 토론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목소리에서 품격이 묻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달 넘게 멈춰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겨줄 테니까 사법개혁 특위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 후속 조치 논의하자.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무효소송 걸어놓은 거 다 취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추인하라는 거냐라면서 절대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열어서 의장 선출하고 단독으로 원 구성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입법 독재다 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만 먼저 처리하자라는 말을 남겨놓고 지금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상황 정리를 좀 먼저 해드렸어요. 예. 자, 이용빈 의원님, 민주당이 이제 7월 임시국회 열겠다 하고 이제 소집 요구서 제출했는데 그럼 내일 1일에 바로 본회의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회의장 선출 또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것들 현안들을 의논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현안들은 어쨌든 지금 국민이 바라보시기에 현재의 경제 문제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생이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을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민생 해결해 가자 하는 것이 전반기 국회부터의 우리 목표인데요. 코로나 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일상으로 회복해가는 시점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또 관련된 경제 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 민생을 바로 잡아가는 게 이제 국회의 역할일 텐데요. 일하는 국회로 빨리 정상화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국회의장부터 선출하고 발빠르게 일하는 국회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 선출하고 원 구성하는 일정은 오늘 총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장동혁 의원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이제 정말 의욕적으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달 동안 뭐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반기 국회의 시작부터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 독재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출발이긴 합니다마는 소수자 보호 즉 협치가 민주주의 성공의 열쇠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 지금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였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대신 사개특위 열어서 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하자. 그리고 헌재에 검수완박 관련 소송 등 취하하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 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먼저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입법 독재니 또 이제 국회법 위반 이런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명확히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해야 되고요. 본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서 의장을 선출하면 그 의장이 또 원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가 국회에서 보장하는 그런 절차이고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민생을 위한 결단의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이 국힘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 국힘은 마치 목리 부리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의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여당이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해야 될 국회를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목리 부리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고요. 앞에서 이제 질문 주신 네네. 그 내용은 이미 여야의 원내 대표가 합의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직 민생을 위한 그런 결단인 것이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조건 두 가지 이거 절대 국민의힘에서는 못 들어줍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반대해 오고 있고 그 기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은 1억 빌려간 거 갚으라 그랬더니 1년 후에 갚겠다라고 해서 1년 후가 되니까 2억 빌려주면 1억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더 센 걸 똑같은 요구한 거다?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의 절차상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면서 헌재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럼 이거 국회에서 이거 취하해봐야 어차피 검수완박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4월 달에 심판 청구를 했었고 지난 27일 법무부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취하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둘 다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다음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는데 지금 입장을 다시 묻는다면 그렇죠. 그것까지도 그렇게. 이제 취하하라 이런 의미일 텐데. 역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거 협의할까 봐 재빨리 따로 또 그런데 소를 제기한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 의회 내의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만은 검수완박의 경우에는 위장 탈당이라든지 회기 쪼개기 절차상의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수결로 포장된 다수의 독재를 과연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국민과 함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님, 그럼 만약에 이거 총선 전에 위헌 판결이 만약에 나면 이거 대형 악재 아닙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엄연한 그런 공화국인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이미 합의했던 것을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약속 이행 또 신사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이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이 위헌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위헌의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겠고요. 지금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60% 이상이 된다고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검찰 독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 시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2161님께서 하루속히 민주당이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 살피시고 이행 좀 하세요. 빨리 국회 좀 열어주세요라는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이 뭐 어떤 걸로 지금 여야가 왜 대립을 하는지 이것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열어서 민생 법안 처리해서 뭐 우리가 지원받을 거 있으면 지원받고 뭐 이런 조정
빨리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당에서는 네. 뭐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인준도 동의해드렸고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도 통 크게 양보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민생을 향한 행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장 의원님, 국회의장 선출대한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좀 지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지금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혹시나 이제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또 대통령이 귀국해서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이용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나토에 초대받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국민께 여러 가지 지지를 또 끌어올리고자 하는 국제 정세에서의 유리한 지점을 확보해나가는 그런 성과들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네. 그 과정과는 별개로 국내 정세가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이 더욱 그럴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가 작동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생을 헤쳐나가야 될 리더가 그렇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말하자면 불안한 정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빨리 이제 하루속히 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장동혁 의원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을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 민생 현안들 산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장 간 것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특사로, 자격으로 간 예.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미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장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원내 수석 대표와 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모든 절차가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대표들끼리 만나서 마무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빈 의원님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들은 오히려 이제 집권 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 체계 자구 심사를 통해서 민생 법안이 자꾸 가로막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굳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야가 공동으로 이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법사위원장에게서 제거하는 이 국회 정상화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당에서는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 이 체계 자구 심사 권한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동의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일단 되지 체계적고 않고요. 심사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차차 협의하자고 조금 약간 한 거는 사실은 물러났죠. 지금 민주당. 체계작구 심사는 지금 조건에 있어서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도 네, 아니고 중요한 일단 부분도 조건에서 아니고 빠졌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검소완박의 문제인 것이지 체계작구 심사 그리고 체계작구 심사에 대해서 제한하자는 부분도 사실은 법사위 그 회의 과정에 있어서 실무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네. 과연 체계작구 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합의된 바도 없고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도 저는 지난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어쨌든 현재의
쟁점에 있어서는 뒤로 밀려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권 원내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 협상안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당의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즉 다시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안에서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이용빈 의원님 문을 좀 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들은 선에서 뭐, 좀 타협이 가능할까요? 쟁점사항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고 통 크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왜 양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더 부담스러운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양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양보인지 네, 그 모르겠고 부분은 이제 그 앞에 약간 눈높이의 특히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통 크게라고 이렇게 양보라고 수식어를 표현하는 붙인 거에 데는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합의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양보라는 단어도 마음에 안 들지만 통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원구성 협상이 만약에 돼서 후반기 이제 시작하게 되면 두 분은 어느 상임위 우선순위로 지금 신청하셨어요? 이용균 의원님. 네, 저는 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요. 예.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이제 산단이 광주에 민원이 있으시군요. 먹거리가 하단이. 집중돼 있어서 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느 상임위 신청하셨어요? 저는 농해수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령 서천 보령의 경우에는 농업인구와 어업인구가 많고 저는 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김태현 전 의원께서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여러 지역 현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어서 추진하려면 예. 농해수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하고 싶죠. 예, 빨리 협상이 돼서 좀 잘 원만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자, 나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일정 수행 중인데 이제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딱 한 번 하고 다자 외교 무대로 나간 건데 어제 11개 일정 소화는 강행군 했다고 하는데 두 분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부터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신냉전 체제의 부활 네. 이런 시그널을 지금 다자외교 장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무역 규모의 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와의 신냉전 체제는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신냉전 구도가 심화됐을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이 강국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어떻게 보면은 등거리 실용 외교 노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의 후폭풍으로 경제 위기를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국제 외교상 신냉전 체제에서 닥쳐오는 새로운 또 파고를 네. 맞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외교 노선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리스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첫 외교 행보인데 의미 있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냉전 체제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신냉전 체제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미일 정상 5년 만에 만나서 삼각 협력 관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예. 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편중된 부분은 언젠가는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역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유럽을 상대로 원전 그리고 방산,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세일즈 외교를 네.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노루각수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기자가 바라본 시선이 이제 좀 특별할 거라고 보는데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그 상황을 그냥 단면적으로 포착해서 그냥 비꼬아서 쓴 기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조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시선이 있으시죠. 좀 곱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현장에서 악수 이렇게 하고 가시다 보면 왜 마음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그럴 수 악수는 있죠. 이분하고 하고 얼굴은 다음 분한테. 근데 그게 원래는 되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정치인들한테는 지지율이 그런 것들이 떨어져요. 예. 정치인들한테는 늘상 주어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는 지적인데요. 부분?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의 한 장면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쭉 일정에 있어서 예. 서로 서로 오간 대화나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것이 뭐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반에 정상회의 참석했는데 혼자서 동떨어져서 이렇게 뻘쭘하게 있었던 사진이 그게 또 회자가 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다자무대나 어떤 이런 정상 간 텃세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임기 초반에는 조금 그런 텃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 또 서로 이제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심한 기싸움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드디어 진실을 토로하셨습니다. 소심한 기싸움의 하나. 예, 알겠습니다. 자, 화증 토론 시작은 다소 좀 경직됐으나 끝은 이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오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